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 뉴스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들의 세계에는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이 존재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세렝게티 초원이든 저기 아마존의 밀림에 가면 힘이 센 동물이 힘이 약한 동물을 먹이로 먹습니다. 뭐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먹고 먹히는 관계죠.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예, 아무리 생긴 게 귀엽고 어떻다 하더라도 그냥 먹이가 되기 일쑤입니다. 다만 동물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병아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JTBC가 어제 이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동물원에는 100여 마리의 동물이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방치돼 있었다. 우리 안에는 오물과 먹이가 뒤섞여 있었고 전반적인 위생 상태도 불량했다. 동물들 상태도 심각했다. 원숭이는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좁은 케이지에 갇혀 있었고 지속해서 피부를 긁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하이에나는 자신의 똥을 먹었고 호랑이는 입 벌린 채 혀를 내밀고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사자는 우리 안을 반복해서 도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악취가 가득한 조류관에서는 앵무새가 혼잣말을 반복하기도 했다. 어린이 체험 공간에서는 더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됐다. 아이들이 쓰다듬던 병아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뱀 먹이로 제공이 됐고 관람객들은 이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보기도 했다. 마음이 아프다. 미어캣들도 살려달라고 계속 사람들 볼 때마다 뛰어오고 내가 이걸 보러 왔나. 해당 동물원은 직원이 3명에 불과해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위생관리 부실로 지난해에는 조류 독감 항원이 검출됐다. 동물원 대표 A씨는 대부분 동물을 직접 국내외에서 사들였다고 밝혔다. 동물이 좋아서 동물원 운영을 시작했다고 한다. 다만 호주에서 온 캥거루들이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에는 호주에서도 그렇게 뛰어다니진 않는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다. 살아있는 동물을 먹이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선 살아있냐라고 반문하는 등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 동물원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지정 생물다양성 관리기관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기준을 형식적으로만 충족했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형식은 갖춰져 있다. 큰 문제가 없으면 기초지자체 행정은 말로 하는 것으로 거의 다 끝난다라고 말했다. 지자체는 시설 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좀 불편하게 여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일단은 원래 동물원에서도 호랑이나 맹수들에게 먹이를 줄 때 살아있는 동물을 그대로 먹이는 동물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관람객들에게는 우리가 뭐 저기 집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보러 간 거고, 저는 원래 동물원을 반대하는 사람이라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인력 부족 그리고 이 동물원의 운영 자격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사람인데, 제대로 하지 못할 거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동물 관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조차도 제대로 관리를 못할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이 동물을 보러 온 거잖아요. 동물을 보러 왔다라고 하면 제대로 좀 보여주든가,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살아있는 병아리든 토끼든 뭐든 맹수의 먹이가 될 수 있는데 그 생존을 위해서 푸다닥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물원은 어디까지나 교육시설로서도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교육의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동물의 야생성이나 약육강식의 모습만을 비춰주기 위해서 동물원이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병아리의 그 머리가 그 뱀으로 하여금 꿀꺽 삼켜지고 맹수로 하여금 그 병아리와 토끼의 어떤 그 머리뼈가 빠드득 갈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교육도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동물원 설립의 취지도 아니죠. 그리고 애들은 그런 교육을 받고자 거길 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최소한 만약에 그런 장면이 필요로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경고 문구는 있었어야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인간이 동물을 소유하고 동물을 관리하고 동물을 진열하고 동물을 인간을 위해 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생명윤리라든지 생물복지라든지 이런 얘기 한가롭게들 떠드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인간이 늘 우선이었습니다. 인간이 우선이어야 하는 측면도 있겠죠. 제가 그걸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어차피 우리가 살다 갈 지구에서 여기에 살고 있는 코끼리나 기린이나 길고양이나 강아지나 유기동물이나 저나 어차피 여기 잠깐 빌려갔다가 사라질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장류,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특정 생물이나 개체들을 지배하고 종속시켜서 그들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도 우리에게 허락해 준 적 없어요. 우리가 종교인들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불교 누구냐? 석가모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구와 이 온 우주가 인간만을 위해 설계되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 인간들이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동물원을 운영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여기 기사에 나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추석 연휴 때도 설 연휴 때도 그랬죠. 반려동물이 무참히 버려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죠? 동물이 싫어하는 사람을 동물 근처에도 안 간다니까. 근데 동물원 대표 A씨가 뭐라고 그랬죠? 동물이 좋아서 동물원 운영을 시작했대요. 동물이 좋으면 동물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 없죠. 자신감이 없다면 이런 일을 해서도 안 되죠. 깜냥이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본은 있고 동물을 좋아하고 어설프게 운영해봤는데 힘들고 안 되니까 방치하고 생명들은 학대당하고 그 학대당하는 동물들을 돈 내고 보러 와서 인간들은 또 학대당하고 우리의 시각이 학대를 당했죠. 그 아이들이 평생 가져갈 그 트라우마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얘기한 적 있는데 저는 제 손으로 모기하고 파리를 제외하고는 제 평생 어떤 곤충도 죽여본 적이 없는데요. 거미는 일단 보면 살려주는데 중요한 건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했던 걸로 기억나요. 근데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아이들의 공격성이라는 건 있잖아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의 경험인데 1, 2학년, 2, 3학년 아주 꼬꼬마였을 때의 경험인데 그때 시절에도 폭력적인 꼬마애들은 다분히 폭력적이에요. 그럼 부모가 걔를 잘 케어하지 못했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 재밌다면서 송충이, 애벌레, 이제 솔잎 먹는 애벌레를 나무에서 떼다 와가지고 이렇게 때려가지고 애벌레를 막 터트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밌다고 나한테 해보라고 막 강제로 시키고 그랬거든. 2, 3학년 때였는데 덩치가 큰 꼬마애가 내 기억에 막 여기 이렇게 여기 뒤에 멱살을 잡고 와가지고 너도 이거 빨리 하라고 해서 그 아스팔트인가 아무튼 시멘트 바닥에다가 애벌레 떼와가지고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트려 죽였어요. 이만한 애벌레 있잖아, 송충이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을 터트려 죽였다고. 아니면
잠자리 이렇게 잡아다가 날개 다 뜯어버리는 거 있죠. 나비 잡아다가 날개 뜯어버리고 찢어버리고 이런 거. 근데 나는 그때부터 나는 어차피 어떤 생명을 잘 해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사람이라는 걸 뭐 저는 뿌리 깊게 갖고 있던 사람이고, 나는 이제 그런 것조차도 매우 혐오하는 사람인데, 그게 내 기억에 평생 남아있거든요. 지렁이를 터트리던 그 아이, 애벌레를 터트리던 그 아이, 날개를 막 찢어가지고 막 잠자리 찢어다가 막 저한테 자랑하듯 보여줬던 게 막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굉장히 괴로운 일인데, 이 아이들은 돈 주고 동물원 가가지고 병아리는 막 살려고 도망다니는데 병아리가 잡아먹히는 현장을 본 거 아니겠어요? 그거 보고 싶었겠냐고. 여기에 대한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좀 예민해서 우리 사회가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을 하면서 본인의 가치관과 철학으로 갖고 왔던 생명 존중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통령이 원래 꿈꿔왔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적어도 동물이 인간과 완벽하게 평등해지진 않아도 동등한 생명이라는 개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이재명은 설계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 적어도 이런 문제의식이 아직은 없을진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처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일부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갖고 왔고요.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언젠가 국무회의에서는 반드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대한민국의 살인과 사이코패스들은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한 정식 연구와 발제를 통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이런 학대와 이런 일을 그저 양형의 문제와 사람이 먼저지 동물은 나중에 문제다 라는 식으로 하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이제 좀 너무 괴롭거든요. 제 평생 하나의 꿈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동물학대 기사 좀 그만 보는 게 저의 꿈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이재용 씨도 아니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도 아니에요. 돈이 수없이 많아가지고 무슨 어디 내가 내 어떤 뭐랄까 자아 실현을 하겠다고 12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고양이와 유기동물과 유기 고양이와 학대받은 동물들을 위한 어떤 힐링의 공간으로 12층짜리 빌딩을 어디 경기도 양평에 지어놓고 전국 각지에 있는 불쌍한 동물들 모아나가 내가 자선사업하면서 그 돈을 써갈, 내가 뭐 한 100조 원대의 자산가라고 하면 내가 지금 그걸 당장 하지. 근데 난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틀에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 보는 일입니다. 매일 보는 일이야. 이런 건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난 이런 사람들은 제가 진짜 우리 와이프랑도 맨날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을 벌이는 인간에게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잔인하게 누군가를 벌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어서 인권 국가라 동물을 이렇게 괴롭혔다 한들 동일하게 얼굴에다가 심한 화상을 내주고 용의자인 70대 남성 얼굴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형벌을 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에 준하는 처벌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늘 벌금형, 늘 집행유예, 초범이니까 석방, 반성의 여지가 있다. 이런 게 난 이제 그만 반복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적어도 이런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상을 입힐 정도로 범죄를 하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악마입니다. 악마. 이런 사람들이요, 사람도 쉽게 죽여요. 이런 사람들이요, 사람도 쉽게 팹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집에 동물 키우면서 동물을 아마 절반으로 갈라놓을 거야.
난 대한민국에서 이런 기사를 그만 보는 게 저의 꿈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어제 밤에도 기사를 찾다가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보고 나는 뭐 진보 보수? 나 이런 거 모르겠다. 난 진보 보수고 나발이고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람들은 중요하게 이념, 가치, 뭐 이익 뭐 따지시고 나는 그냥 그런 거 따질 때 이런 거나 좀 잡아달라. 이런 거나 좀 못하게 해달라.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진보 보수요?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북한에 대한 대응법이요? 중요하죠?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국가가 있어야 우리가 있다. 이런 얘기 중요한 얘기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런 문제보다 내 평생 이런 문제 좀 그만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나마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너무 관대해. 너무 관대해. 우리나라가 너무 관대해. 화가 납니다. 정말 동물 학대하는 새끼들은 다 나가 뒤졌으면 좋겠어요. 예, 잠시 흥분했네요.